안녕하십니까. 마더텅에서 물리화학을 맡고 있는 고낙기라고 합니다. 자, 2021학년도 과학탐구 영역 화학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단원에서 어떤 문제들이 몇 문제나 출제가 됐는지 한번 보면은, 자, 첫 번째 단원 화학의 첫걸음. 자, 화학의 첫걸음이라고는 돼 있지만 상당히 공포의 단원이죠. 자,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조금 이제 킬러나 준킬러들을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뭐 첫걸음이라고 해놨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화학식량과 몰, 그리고 화학 반응식, 그 다음에 몰 농도가 1단원에 다 몰려 있죠. 그죠? 자, 이 1단원에서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를 보면은, 자, 화학과 우리 생활,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단원이지. 그냥 암기만 하면 이제 맞출 수 있는 단원. 역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예상대로. 그쵸? 자, 그리고 총 5문제다라고 돼 있는데 화학식량과 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출제되던 대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 그 다음 화학 반응식 관련 문제 언제나 킬러 문항, 그치? 맨 뒷페이지에 킬러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 화학 반응식 관련 문제가 역시 20번에 나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용액의 농도 관련 문제가 13번에 배치가 됐고, 얘는 뭐냐? 5번은 뭐냐? 라고 하면은 화학 반응식 계수 맞추는 문제, 그냥 간단하게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총 5문제, 상당히 지금 양이 많죠? 뭐 소단원 3개밖에 없는데 5문제나 출제가 됐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단원 원자의 세계, 사실 2, 3단원은 조금 우리가 편안하게 푸는 단원이죠. 그쵸? 자, 원자의 세계 관련해서는 이제 총 4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자, 원자 구조 관련 문제, 뭐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편하게 푸는 문제인데, 자, 원자 구조 18번에 지금 원자 구조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 수능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동위원소 문제입니다. 동위원소 문제. 자, 그리고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관련해서 이제 오비탈 관련 문제가 3번과 7번에 아주 간단하게 출제가 됐네요. 그지? 그리고 주기적 성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뭐 이온화 에너지나 이런 것들 뭐 한두 개들이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다 통합을 해가지고 한 문제만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2단원에서는 4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 다음 화학결합 관련해가지고 이제 전체 4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이온결합 관련된 거랑, 그 다음에 구조와 성질에 대한 게 총 3문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출제가 됐고, 그 다음 4단원도 상당히 무서운 단원이죠. 그치? 4단원에서는 뭐 산염기 중화 반응, 그 다음에 산화원원 반응, 금속의 반응성이 원래 있었던 단원이라서 많은 분들이 조금 무서워하는 단원인데, 자, 여기서 이제 총 6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4단원에서. 자, 어떤 게 출제됐는지를 보면은 일단은 동적 평형 관련해서 아주 간단한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네요. 그죠? 그리고 산염기 중화 반응에다가 내가 3개를 넣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하나는 물에 자동 이온화에 넣을까 어디에 넣을까 하다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출제를 했는데, 여기다가 넣었는데, 자, 중화 반응 관련해서 이제 뭐 몰농도 맞추는 문제가 2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 항상 나오던 중화 반응 문제, 킬러죠. 그죠? 킬러 문제가 역시 19번에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기존에 나오던 대로 나왔네요. 그리고 뭐 산화환원 관련해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열의 출입, 뭐 발열이다, 흡열이다 관련해서 또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단원에서는 총 6문제가 출제됐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고르게 출제가 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럼 단원별로 조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단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말했듯이 총 5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자, 개정화학에서는 원래 개정 전에는 몰농도 관련해서는 화학 2에만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근데 개정 이후에 화학 1으로 몰농도 개념이 넘어왔죠. 그래서 몰농도 개념이 추가되면서 1단원 계산 문제가 조금 많아졌다. 그치? 원래 1단원에서는 화학식량과 몰,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 양적 계산, 이렇게 2문제 정도의 계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다? 몰농도가 들어가면서 계산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그쵸? 몰농도 관련 문제가 추가됐기 때문에. 그리고 자, 매년 그래왔듯이 화학 반응식 양적 계산 문제 20번 문제가 역시 킬러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쵸? 근데 원래 있었던 문항이다 보니까 뭐래? 이미 기출되었던 유형 안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어떤 게 나왔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다음에 이제 뭐 말을 할 건데, 밀도 관련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 근데 내가 강의를 이미 밀도가 주어진 유형이다 라고 강의를 했었죠. 기존 기출문제 중에 밀도 관련해서 푸는 문제가 상당히 많았거든. 그래서 원래 출제되던 대로 출제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뭐 어렵긴 어려운데 원래 출제되던 유형이 출제됐다라는 말을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화학 반응식 관련 문제, 기본 문제 5번. 이거는 뭐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건데, 기본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뭐 첫 번째는 이제 이런 반응물이 있는데 이런 어떤 생성물이 생성이 되느냐라는 거랑, 그 다음에
계수 맞추는 문제, 이런 아주 간단한 문제가 일단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농도 계산 문제, 이제 몰농도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정말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얘도 뭐 어렵게 내려면 한도 끝도 없이 막 계산을 복잡하게 낼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나왔고요. 그다음 화학식량과 몰 문제 같은 경우도 진짜 어려운 건 장난이 아니죠. 뭐 이게 준킬러인지 킬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유형들도 많은데 이번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복잡하지 않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가 킬러를 풀고는 있지만은 체감을 했을 때 너무 어렵다라고 체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계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간이 모자라는 학생은 있었을지언정 이거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한 학생은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정 전 수능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개정 전 화학원에 있었던 내용에 대한 문제는 뭐 기존 수능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몰롱도 같은 경우는 새로 들어왔지만 크게 어렵지 않게, 즉 뭐 개념 정도만 알면은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게, 큰 시간 들이지 않고 계산할 수 있게 나왔다. 그다음에 뭐 평가원 모고 같은 경우도 역시 그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그냥 기출문제 열심히 분석을 하다 보면은 다음 수능도 충분히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는 거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단원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2단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단원 보시면은 자, 원자의 세계 뭐 아주 원래 간단한 단원이었죠. 첫 번째 이제 오비탈 문항이 이제 2개가 나왔는데, 자, 3번하고 7번에 이제 오비탈 관련된 게 나왔는데,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오비탈 법칙에 대한 거, 파울리, 베타 원리 뭐 이런 걸 물어본 아주 이제 기본적인 이론에 관한 문항이었고, 7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자수에 대한 걸 물어봤습니다. 주양자수, 부양자수, 뭐 자기양자수 이런 게 주어지고, 이게 어떤 오비탈이냐, 뭐 어떤 전자냐, 뭐 이런 걸 물어본 문항이었는데,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원래 개정 전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뭐 충분히 아주 쉬운 류의 기출 문제들, 3번 문항하고 아주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3번 문항은 역시 어려움이 없었을 거고, 7번 문항 같은 경우는 양자수 관련된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가 안 됐었죠. 없었죠, 사실상. 그치? 개정 전 수능에는 없었는데, 고2 모의고사나 아니면 6구 모의고사에서 충분히 이것도 예고를 했었습니다. 나는 양자수 가지고 너희한테 오비탈 문제를 낼 거야 라고 이미 뭐 예고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크게 이렇게 난이도 같은 경우도 어렵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쉽게 풀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오비탈 관련해서 기존의 문제들을 이제 몇 가지를 보면 추론형 고난도다라 그랬는데, 이를테면은 뭐 S오비탈분의 P오비탈에 대한 자료, 혹은 뭐 홀전자분의 뭐 S오비탈 수, 뭐 이런 걸 준 다음에 야, 이게 어떤 원자계,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추론형 문제가 뭐 3점짜리나 아니면 준킬러급으로 나온 적도 있는데, 이번 수능에서는 이런 문항은 나오지 않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됐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뭐 주기적 성질 문제 같은 경우도 원래는 고난도 문항이 있습니다. 그쵸? 주기적 성질 같은 경우도 뭐 첫 번째 뭐 어떤 원소다, 뭐가 크다, 뭐 A보다 B가 뭐 반지름이 크다, 막 이런 식으로 지문을 쭉 하고 주면서 A, B, C, D가 어떤 원소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추론형 고난도 문항이 있죠. 기출 중엔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는 이제 뭐 추론형이긴 추론형인데 너무 간단하게 나왔죠. 이번 주기적 성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반지름이랑 이온화 에너지를 합쳐가지고 이제 하나로 냈는데, 애초부터 그냥 줬습니다. 뭐 질소, 산소, 마그네슘, 알루미늄 중에 하나이다 라고 준 다음에 뭐 원자 반지름은 누가 제일 크고 이온 반지름은 누가 제일 크고 제2 이온화 에너지는 뭐 누가 제일 크고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상대적으로 누가 누군지 쉽게 찾을 수 있게 딱 한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역시 뭐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있었을 거라고. 그죠? 자, 그런데 자, 문제가 아주 재밌었습니다. 18번 문항 내가 지금 뭐라고 적어놨죠? 충격과 공포의 문항이었다라고 내가 적어놨는데, 사실 18번 같은 경우도 내가 강의할 때 예측을 한번 했었습니다. 강의할 때 이번 모평에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동위원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뭐 모평에서 많이 안 나왔었죠. 그지? 근데 올해 모평에서는 동위원소 관련 문제가 나왔습니다. 동위원소 관련 문제라고 하면은 평소에는 그냥 동위원소가 뭐 결합하면 뭐 결합이 어떻다 뭐 이런 문제였는데, 이번 모평에서 나왔던 동위원소 문제는 어떤 거였냐면은 뭐 어떤 원소의 동위원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얘로 뭐 만들 수 있는 X2 몇 가지냐, 분자량이 다른 X2가 몇 가지냐, 뭐 혹은 평균 원자량이 몇 가지냐, 뭐 이런 아주 그냥 뭐 조금 약간 난이도가 높은 고난도 문제를 모평에서 보여줬었어. 그래가지고 이거 수능에서 나올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왔습니다. 수능에서 18번 문항으로. 근데
동위 원소가 3개짜리가 떠버렸죠. 3개짜리가 떠버리다 보니까 풀이 방법은 똑같아. 풀이 방법은 똑같은데 뭐 한층 업그레이드된 문제가 나와가지고 심지어 18번에 박혀 있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많이 당황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2단원 같은 경우는 이 18번 문항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내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얘는 조금 어렵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뭐 기존 기출 중 뭐 중학급 난이도 원래 기출됐던 애들 중에서 중학급 난이도의 어떤 문항들로 그런 문항들을 참고해가지고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기출과 유사하게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18번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튄다, 라고 조금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18번 같은 경우도 평소에 조금 원리 원칙에 따라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도 당황하지 않고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단원 문제, 2단원 분석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3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원 같은 경우는 뭐 말이 별로 없죠. 뭐 볼 게 없었습니다. 3단원은 그냥 원래 출제되던 그대로 출제가 됐어. 그래서 개정 전과 비교했을 때 바뀐 내용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기출되었던 문제들이랑 아싸리 그냥 다 유사한 문항으로 출제가 됐다. 그냥 다 어디서 봤던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3단원은. 10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특이하게 하기는 했는데 뭐 약간 뭐 어렵게 내려고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이것마저도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늘 그렇듯 3단원은 맞추셔야 되는 파트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4단원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4단원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무서운 단원이었죠. 그지? 자, 4단원 같은 경우는 원래는 산연기 중화 반응 이게 이제 킬러였고, 그 다음 산화환원 반응 이게 킬러였던 이유가 사실은 금속의 반응성 때문이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그쵸? 근데 올해 뭐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심지어는 이제 뭐 교육청 모의고사까지를 보더라도 금속의 반응성 문제가 안 나왔죠. 그치? 금속의 반응성 문제가 안 나오길래 올해는 안 내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4단원에서는 이제는 킬러는 뭐만 있다? 산염기 중화 반응만 킬러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6급형에서 예고된 대로 금속의 반응성이 어떻게 됐대? 빠졌다고 합니다. 그쵸? 뭐 무조건 빠졌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내용이 빠진 건 아니니까 앞으로 이제 금속의 반응성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는 나올 확률이 현저하게 낮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중화 반응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화 반응에 대한 학습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19번 문항 중화 반응 문항이죠. 중화 반응 문항은 자, 1단원에서 얘기를 했듯이 몰농도 개념이 이제 화학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 기존의 기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단위 부피당 이온수 막 이런 식으로 준 다음에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뭐 이렇게 줄어든다. 아니면 뭐 표에다가 준다.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단위 부피 안에 뭐 10ml 안에 이 이온 몇 개 들었냐? 뭐 20ml 안에 누가 더 많이 들었냐? 뭐 이런 식으로 냈었는데 사실은 몰농도라는 것 자체가 뭐야? 부피분의 몰수잖아. 그치? 몰농도라는 것 자체가 부피분의 몰수인데 단위 부피당 이온수 뭐야? 이것도 부피분의 이온수거든. 그치? 그러니까 같은 거야 사실은. 몰농도가 단위 부피당 이온수인 거야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이온수 유형이 사라졌다가 아니라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는 단어가 그냥 몰농도라는 단어가 됐을 뿐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서는 이거 신유형 아니야 라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유형이 있었는데 그 유형이 뭐다? 단어만 몰농도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몰농도로 자료가 주어졌습니다. 어쨌든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똑같은 건데 몰농도로 자료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전 수능에서는 사실은 이가산, 삼가산, 이가연기, 삼가연기 이런 게 없었죠. 근데 드디어 등장을 했죠. 이가산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난이도가 더 올라갔구나라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 이게 수능에서 갑자기 뻥 하고 등장한 건 아닙니다. 이미 6급형에서 예고를 했고요. 6급형뿐이 아니라 교육청 모의고사에도 충분히 예고를 했습니다. 이가산 낼 거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3월부터 9월 수능까지 몰농도 그다음에 이가산 문제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거 나올 겁니다. 내년에도 이거 무조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아시겠죠? 자, 그다음
중화적전 농도 계산 문제 뭐 간단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온화 상수 관련해서 아마 물의 자동 이온화 파트로 나온 것 같은데 농도 계산 문제가 역시 나왔습니다. 근데 뭐 많이 복잡하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계산 문제가 너무 많아 지금. 그죠? 앞에 1단원의 몰 농도 계산 문제 있었고 지금 여기 벌써 계산 문제가 몇 개야. 그지? 중화 반응도 계산이고 중화적정 농도 계산, 그 다음에 이온화상 농도 계산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킬러 문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계산 문제는 조금 간단한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중킬러도 아니야. 조금만 연습을 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산화원원 반응식 계수 맞추기 이거 낼 거라고 그냥 뭐 아예 강조를 했죠. 계속 나왔습니다. 올해 모의고사에서는 빠지지 않고 나온 게 산화원원 반응식의 계수 맞추기 역시 예고된 대로 수능에서도 16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쵸? 뭐 그렇게 어려운 수준으로 나온 건 아니고 그냥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 앞으로도 아마 산화원원 반응식의 계수 맞추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얘만큼은 충분히 연습을 해가지고 맞추셔야 될 것 같아. 아시겠죠? 자, 어쨌든 총평을 하자면 자, 금속의 반응성 빠졌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쵸? 그래서 킬러 문항 한 문제가 줄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어찌됐든 계산 문제는 늘어났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행여나 이런 것들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시간 맞추기가 정말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계산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들, 조금 볼만한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년 수능 눈여겨볼 문항 첫 번째, 당연히 이제 킬러를 한번 넣어봤는데, 자, 킬러 문제 화학 반응식 양적 계산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은 역시 지금 밀도를 이런 식으로 주어졌죠. 밀도를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뭐, 반응 전, 그 다음에 반응 후, 그 다음에 물질을 조금 더 첨가했을 때 반응 후,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자료가 주어지고, 요걸 토대로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쵸? 자, 이거는 지금 21학년도 6월 모평 19번인데, 자, 올해 왠지 느낌이 그렇더라고. 계속 밀도 가지고 문제를 내더라고. 근데 6월 모평에서도 지금 전체 기체의 밀도 관련 그래프가 나왔었죠. 그림이 다르다고 서로 다른 유형이 아닙니다. 밀도가 주어진 유형은 결국에선 이거 뭘 주려고 하는 거다? 부피 주려고 하는 거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밀도를 토대로 부피를 구하는 유형이다 라고 내가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도가 주어졌지만 우리는 이걸 토대로 뭘 구한다? 부피를 구해야 된다. 뭐 3분의 2W, 뭐 5분의 4W 이렇게 했는데 얘는 실제로는 뭐 부피가 6대 5구나. 이걸 준 거라 그랬죠. 그치? 밀도를 준 거는 뭐다? 부피를 준 거다. 마찬가지라고. 20번 같은 경우도 밀도를 이렇게 준 건 처음 보는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밀도가 지금 여기도 D2, 여기도 D2 똑같은 게 있지. 그치? 여기서 D2를 25라고 했으면은 여기서도 D2를 25로 맞춰주면 되는 거야. 그치? 얘를 D2를 25로 맞춰주면은 그러면 밑에 D1이 어떻게 돼? 57에 35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밀도의 비가 35대 25대 14가 되는구나. 밀도의 비가 그러면은 부피의 비는 뭐다? 역수의 비가 되겠죠. 이 문제는 뭘 준 거구나? 부피의 비를 준 거구나. 그치? 결국에서는 뭐 밀도 관련된 문제는 내가 2개밖에 안 봐갔지만 엄청나게 많아요. 다 풀이법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문제가 그냥 뭐 숫자만 바꿔서 나왔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문제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킬러를 공부하는 방법은 뭐냐? 기출을 열심히 풀면 어찌됐든 우리는 킬러도 풀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문항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어떤 문항이 나오는지 보면은 자, 중화반응 역시 킬러라서 눈여겨볼 문항으로 내가 넣어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뭘 줬어? 이온의 몰농도를 줬죠. 그지? 근데 이 이온의 몰농도 조금 길게 말하면 뭐라고?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고. 수도 없습니다. 단위 부피당 이온수 관련 유형은 뭐 기출 중에서는 뭐 수십 개야. 그지? 그러니까 저거 관련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문제들이 기출에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얘의 또 이제 수능에서 특이점이 이제 개정 이후 수능에서 특이점이 이가산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죠? 이가산이 나오는데 얘는 뭐다? 이제 예고가 됐다. 9월 모평에서 이미 지금 뭐다? 이가산을 냈다라는 거.
뭐 물론 9월 모평만 낸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뭐 교육청이나 이런 걸 쭉 보면은 이과산이 몇 번 나왔었죠. 그치? 이과산이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는 이렇게 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낸다? 이과산이나 이과염기가 등장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몰롱도 문제가 이제는 계속해서 나오겠구나. 오케이. 그래서 내년 수능에도 이과산 몰롱도 문제는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올해 출제된 문제들 꼭 완벽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요 문제를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2022 수능에도 나올 거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눈여겨볼 문항. 그 충격과 공포의 문항이죠. 18번 문항. 자, 이게 일단은 탕 보는 순간 조금 숨이 막혔을 것 같은 게 내가 지금까지 봤던 기억, 니은, 디귿 지문 중에서 글자 수가 제일 많은 것 같아. 그치? 여기서 일단 숨이 한번 막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깜짝 놀란 게 어휴 몇 개? 세 가지의 동위원소를 준 다음에 뭘 물어봤어? 분자량이 5인 H2의 존재 비율, 분자량이 6인 H2의 존재 비율, 뭐 이딴 걸 물어봤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준 다음에 분자량이 5인 H2의 비율, 분자량이 6인 H2의 비율 이런 거 물어본 문항은 지금까지 기출 중엔 아예 없어요. 아예 없기 때문에 내가 당황했을 거다라고 한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걸 낼 거라고는 사실은 예고는 했습니다. 어디서? 6월 모평에서. 자, 세 개로 낼 거라고 예언을 한 건 아닌데 6월 모평에서 이제 어떻게 나왔다? 동위원소 두 가지를 줬어요. 그치? 동위원소 두 가지를 주고 뭐 이걸로 이제 만들 수 있는 X2가 뭐 몇 가지냐 뭐 이런 거를 물어봤는데 동위원소 낼 거야 라고 여기서 이제 알려줬기 때문에 동위원소 관련해 가지고 이제 X2의 비율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아마 충분히 학습을 했을 겁니다. 6월 모평을 열심히 분석을 하신 분들은. 그쵸? 이게 뭐 6월 모평에서 처음 나온 거는 아닙니다. 보시면은 뭐 화2 뭐 6월 모평 10번이라고 돼 있는데 비슷한 문제가 이렇게 있죠. 그치? 화2에서 끌고 오긴 했는데 화2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많지는 않지만 동위원소 관련 고난도 문제가 그래도 몇 번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거 관련해서 만약에 동위원소가 두 가지면은 만들 수 있는 X2 관련해 가지고 존재 비율이 어떻게 돼? 뭐 존재 비율을 그냥 A 대 B라고 하면은 얘는 A제곱 대 2AB 대 그다음에 B제곱. 존재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A짜리 X2랑 그 다음에 A짜리 X와 B짜리 X 합쳐진 거랑 그 다음에 B짜리 X2. 이게 이제 존재 비율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치? 동위원소 두 개짜리는 아 이거구나 라고 이제 알겠는데 자, 세 개짜리는 아마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 사실은 경우의 수 문제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경우의 수 문제. 자, 여기서 이제 뭐 A, B, C이다 라고 돼 있죠. 존재 비율이. 그치? 그러면은 자, A, B, C다. 그치? 근데 여기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 B, C 걔만큼 옆에 또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만날 확률 얼마? 아, A제곱. 이렇게 만날 확률 얼마? 아, B제곱. 이렇게 만날 확률 얼마? 아, C제곱. 그치?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날 확률 AB지? 이렇게 만날 확률 AB지? 그러니까 이거는 2AB. 그 다음에 이렇게도 되겠죠? 2AC. 그 다음에 이렇게도 되겠죠? 2BC. 그치? 그래서 존재 비율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 그냥 경우의 수 문제인데 이렇게 푸신 분들은 아마도 조금 빨리 잡았을 것 같고 이거를 빠르게 조금 못 잡아내신 분들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제는 이 동위원소 문제도 상당히 고난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면서 이거에 대한 고난도 문항을 조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문항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자, 우리가 어떻게 화학을 대비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고? 자, 역시 화학 같은 경우도 올해도 기출과 평가원 모의고사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다. 자, 보시면은 뭐 18번은 조금 튀기는 했지만은 결국에서는 우리가 봤던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6구평에서 봤던 문제 아니면은 기출문제에서 봤던 문제들입니다. 그쵸? 그래서 언제나 내가 수업 때 얘기하는 건데 수능은 뭐 나올지 알고 보는 시험이야. 뭐 나올지 어떻게 알아? 기출을 보면 우리가 뭐 나올지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출을 외워버릴 정도로 여러분이 반복 학습을 하시면은 어찌됐든 수능 1등급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왜? 뭐 나올지 알고 보는 시험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단순 해독보다는 유형 중심의 학습이 필요하다. 화학은 명백하게 유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화학 반응식이 양적 계산이다라고 하면은 뭐 이번에도 나왔죠? 밀도가 주어진 유형 아니면은 뭐 조금씩 물질을 첨가하는 유형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강의를 다 쪼개놨었는데 자, 동일 유형이라는 건 뭐다? 밀도가 주어진 거는 부피가 주어진 거다. 부피가 주어진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해라. 조금씩 물질을 첨가하면은 뭐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 방법이 다 동일한 유형을 뭐다? 동일 유형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 이 유형은 이거구나. 아, 이 문제는 이 유형이구나. 아, 이 유형은 이렇게 푸는구나. 이런 것들만 정리가 돼 있으면은 여러분이 뭐 수능 문제는 처음 보는 문제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맞지 않은 문제처럼 풀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회독을 하면서 유형을 학습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내년도 2022학년도 수능에서 무조건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자신을 하면서 이번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